다음은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어서 그럴까요? 예, 네네. 질의하겠습니다. 올라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인. 예, 오늘 이제 기억의 차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인. 제가 오늘 좀 놀란 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식당 이름, 장소, 날짜를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한 번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증인께서는 7번, 6번, 7번 만났다는 거죠? 네. 이거 거기에 증인이 다 있습니다. 증거 자료 와 있고. 그럼 나머지 7번 여기 하는데 혹시 김영선 의원이 함께 동석한 게 네, 몇 회인지 동석했고 거기 청국장에서는 이분이 먼저 가세요. 그때 전 시의원이 지금 자꾸 오해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당시에요. 경선들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경원한테. 자기가 무슨 선거 보전을 받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래서- 10년을 그래 됐는데 예,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자, 그래서 말이 김영선 안 되는 의원이 얘기를 자꾸. 그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네.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네.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번, 한 7번 중에 적어도 몇 차례는 누가요? 김영선 의원이 김영선이 다 동석했다는 있었어요. 거죠? 왜냐면 김영선이 예.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예,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예? 자, 또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내가 자, 이 얘기를 왜 자, 도와줍니까? 그래서 아무튼 한 차례 만난 건 절대 아니고 7번은 확실하다. 그래서 김영선이가 다 있어요, 거기에. 네네. 자,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한정 씨가 한 말인데, 네. 국민의힘을 돕는 차원에서 명태균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을 뿐, 오세훈과는 무관하다. 김한정 이분이 그렇게 김한정 이야기를 씨가요,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경제적으로 지원한 거 없고요. 예.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와요. 근데 그렇게 뛰어다닐 때도 우리 집에 학원비가 다 밀려서 예. 전화가 와서 김한정이가 지갑에 있는 거 90만을 줬고요. 예. 또 한 번은 제주도 갔어요. 예. 근데 김영선이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아요. 예. 그래 김영선 의원하고 쌍욕하는 거 봤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서 돈 내놓으라고. 예. 그게 도대체 얼마야? 예. 그래서 300만 원 붙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렇지 않고 예. 그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써놨더라고요. 국민의 김한정 씨가 이야기한 국민의힘 돕고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거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오세훈 를 도왔다는 내용이지. 아니 오세훈은 저 김영선 때문에 한 거예요. 김영선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네. 또 결과 유통 단일화 공천 관련 사실만 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25일, 29일, 2월 14일 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대충 그럴 거예요. 날짜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예. 전달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그때까지도 저는 김한정 씨를 안 만나요. 예. 김한정 씨가 계속 돈을 주고 계속 받아가잖아요. 예. 근데 김한정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예.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 내가 돈 썼는데 왜 철원이가 가서 시장한테 인정받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그때부터 김한정 씨한테도 같이 여론조사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월 19일 날 오세훈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언제요? 2월 19일부터 오세훈에게 2월 직접 23일 날 가서 예. 저 보고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거기 보면 카톡하고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2일에 예.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조사에서 오세훈 안철수 가상 대결에서 753개의 샘플로 4.6% 분리하던 결과가 3.4% 우세하게 바뀐 바 있습니다. 직후 2021년 3월 19일 단일화 방식 합의가 있었는데 증인은 해당 수치가 단일화 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에서 많이 아시니까. 해당 룰은요. 예. 후보자가 하는데 강철이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후보 대표자들끼리 가서 협의를 해요. 예. 그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중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 면접으로 물어보면요. 지지가 명확하잖아요. 나는 약간 진보 쪽, 아니면 나는 약간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나눠지면 재차 질문을 하면 중도 후보한테 가요. 그래서 제 질문을 할 때마다 예. 오세훈 시장이 훨씬 유리하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강철은 씨한테 얘기하고
그 강철원 씨가 그래서 합의 본 거를 저한테 보내줘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상욱 원장한테 보내줍니다. 네, 지상욱에 네, 전화가 알겠습니다. 오거든요. 예, 예. 자료가 다 그래서 있어요. 그렇게 기술을 네. 발휘를 했고 그 바뀐 결과가 그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어느 거요? 자체 조사가요? 예. 그거는 자체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물의 깊이나 물의 유량이나 물의 수량을 보는 거지.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자체 조사가.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 아닙니다. 예, 예.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을 구해야 되는데 참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명태균 증인 잠시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랑은 오늘 처음 뵙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 조남이 어떻게 괜찮습니다. 되시는지. 저는 박수민이라고는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행안위 국감에 나오셨는데 채택된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한지도 모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강혜경이가 자기가 횡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까지 고발하면 입장이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가 또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측에다 이야기해서 나하고는 안 하는 게 맞다. 그 상황에 그 미래항공연구소는 그쪽이다. 그래갖고 그 김한정 씨가 또 야기해 언론에 명태균 씨가 자기 고소 취하해달라고. 예. 제가 구속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배경 오늘 나오신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제가 나온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팩트로만 드릴게요. 네. 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 시간으로만 조사해 보니까 예. 이게 지난 9월에 예. 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데 네네. 전현희 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촉구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네, 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촉구하고 그 이후 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 증인 채택이 된 것으로 예.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뵈니까 예. 왜 나오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고소해갖고, 고발해갖고.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3대 특검에게 빨리 하라는 하명식의 메시지가 가고 그 다음에 또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되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만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세요. 예, 사실만 저희 근데 주고 자꾸 받으시자고요. 인신공격하고 이러면 네네, 그런 거 아니고. 저도 화가 나잖아, 인간인데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당초에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가 그때 예. 예. 김건희 여사 수사로 예. 이게 구속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요, 우리 집에 압수수색 2번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어요? 대통령 녹음이 나왔어요. 왜 저를 기소합니까? 구속됐으니까요. 제가 검사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그래서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그런데 수사로 더 나쁜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뭐라고 사기꾼이고 전과자고 하면서 수없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서운하신 민주당도 거는 아니고 차차 국민의힘도 얘기하시자고. 아니고. 오늘은 팩트를 좀 얘기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 수사건으로 구속이 되셨는데 또 수사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께 불거져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강혜경이가 질러버리고 막 그러는데 무슨 내가 강혜경이가 막 얘기하는 사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지방선거 출마자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1억 받고 뭐 받고.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나 뭐가 돈 받은 게 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기소해놓고 구속해놓고 또 기소해갖고 한 6, 7년. 알겠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예, 저와 증인은 오늘 처음 보는데 저는 네. 그냥 사실만 네. 정리를 해서 좀 궁금한 게 예.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후보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까지 되신 윤석열 예.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예. 이런 측하고 접촉하신 게 팩트인 것 같고 접촉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찾아왔다니까요. 자꾸 내가 무슨 접촉을 해갖고. 그랬으면은 요 서울시 가갖고. 아니, 알겠습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막말로 서울시장 돼갖고 서울시청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고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샀어봐요. 내가 네, 어떤 네, 놈이 네. 말 한마디 하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홍준표, 오세훈 9번, 8번 뭐 막 고발했는데 단 한 번도 고발 안 합니다. 왜냐합니까? 긴 얘기는 차차 쫀쫀하고 하시고요. 가서 승질 한번 내고 사과하면 끝나지. 그걸 가서 고소를 해요.
자, 국민들이 아이고, 궁금해할 수 있는 머슴아 국정감사 자식이 자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또 좀 예. 불편한 것이 예. 구속된 이후에 네. 또 특히 또 계엄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는 예. 민주당에 급속히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연락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연락해? 교도소했어요. 아니, 연락하는 들어가시기 전에 방법도 박주민 밝혀주세요. 의원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누구한테요? 박주민 의원한테. 그거는 구속되기 이틀 전이라고 그랬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거는 왜냐면요. 국민의힘에서 마구자 제가 대통령실에 정진석이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윤한홍이가 이거 자기가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점점식 제가 의원이 이거 어떻게 물을게요. 얘기합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팩트만 정리하시자고요. 박주민 국민의힘이 의원 나보고 연락하셨고 이거 잘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저 위원장님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아, 너무 화가 자, 나서. 증인. 예, 죄송합니다. 아니, 증인. 그러니까 팩트를 좀 예, 정리하세요. 예, 예. 개인에게는 억울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개인 일이면서 국가의 어떤 그 법치 예.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이 진행 과정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확인해야 차분하게 될- 하겠습니다. 네, 예, 차분하게 확인해야 하세요. 될 공적인 그 의무가 있는 이렇게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 발언도 좀 정제해 주시고 예. 언성도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팩- 진행해 주십시오. 네,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구속되시기 이틀 전에 예. 촉이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 연락을 하신 거고. 한 달 안에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접촉하신 것도 팩트잖아요? 아, 그분이 왔다니까 다들요. 오는 아니,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독방에 앉아 있어 박범계 보세요. 면회 우리 온다는 아까 사람 반반 가고. 사유는 다르지만 네. 어떤 사유지만 다른 사유를 하지만 한병도 의원도 가셨고 또 그다음에 또 지금 변호사도 없고 공공하신 처지니까 민주당에서 또 그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했던 김강민 도의원 변호사도 내려가서 돕겠다 했고 이런 접촉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져요. 지난 김소연 겨울에.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 당입니까? 그분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오는 사람 아니 독방에 0.7평에 앉아 있어 보세요. 면회 온다 그러면 가갖고 바람 쐬고. 아니 예? 심정은 이해해요. 제 그래, 심정 다 만난 갖고 뭐라 거예요, 하는 게 그냥. 아니라 시점별로 이렇게 그리고 그 벌어졌기 사람이 때문에. 이화영 변호사인지 몰라요, 저는 원래. 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제 촉이 좋으신지 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다 더해놓고 보면 권력의 항배를 쫓아서 본인이 권력의 움직이는 한계 흔적이 같으면 나와요. 취임식 보고 내려오겠습니까? 박한수 제가 오관왕이에요. 얘기할까요? 오관왕인데 자,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민주당 접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 접촉도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김소연 변호사하고 맨날 놀았다니까요. 거기 와서. 알겠어요. 근데 왜 그 김소연이는 예. 김소연은 근데- 민주당 정의당입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네. 다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한 번만 적용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또 오비 일학으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가장 열심히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박지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디스하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왜? 아니,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 한정도 마세요. 내가 얘기해 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장소 변경 접견을 하셨거든요. 40분을.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국민의 그 궁금한 해소점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제가 감사하겠어요. 이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저는 본인이 오늘 왜 나오셨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잘 너무 격앙돼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오늘 왜 나오시게 됐고 지금 이러이러한 시간 속의 행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하여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자제하시고 아니 자제를 뭘 할까요? 뭘 자제해야 돼요? 나는 박덕흠 의원이 아까 저기 저를 공격하시길래 아까 뭐 하는 분하고 저분이 부른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 망신 주려고 부른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자, 아니 한명도 여기 박주민 이야기하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예, 디스 해줄까요? 예, 거기 가면 녹음 다 해놨어요. 자. 증인, 네. 본인의 증언이 더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더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증언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명태균 증인께 네, 이거- 말씀드릴 텐데 스톱 시켜주세요. 지금 옮기는 동안에 벌써 3초가 가면 3초. 네, 예. 네, 예.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예, 여러 자존심도 상하고 심경이 복잡하시겠지만 네. 조금 톤 다운 하셔서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어요. 명태균 증인 관련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명태균 증인? 네. 예. 그 명태균 증인이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 맞나요? 예, 안철수 그거는- 단일화부터 해서요. 네. 그 사람 그거 한 것부터 다 제가 짰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장이 그래서 물어보셔서 3월 어쨌든 5일입니다. 당선되도록 한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거기에 제 페이스북에도 예전에 다 올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인, 짧게 그 다음에 그냥 지상욱, 얘기하십시오.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네요. 아파트 사줬다는 말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명태균 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표 네. 상황에서 그 조은희 의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오세훈 시장 밑에 있었잖아요. 오신환 씨하고 두 네. 사람이 단일화 안 해줘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달만 더 일찍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사무실 계약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개표를 안 해? 사무실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조혜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도와서 당선이 됐다라고 지금 아니 그 주장하시는 문자가 다 거고요. 나옵니다. 네. 예. 그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났을 때 예. 우리 명태균 증인께서 예.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네. 예 하시는데 예. 이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오세훈 자기가 시장이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거기다 네. 고민정한테 것도 줬어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러고 사람이 안 오세훈 겠습니까? 시장은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없다잖아요. 작년 것도. 맞는 거죠? 예. 그 지금 여러 차례 나는 오세훈 시장을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 뭐 김영선 의원이 정말 부탁해서 그리고 도운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김정희 위원장이 그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김정희 위원장이 처음에 오세훈이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해. 그 바보 같은 멍청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1월 11일 날입니다. 네. 예, 그때 정진석 씨가 뭐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정희 위원장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왜냐하면 나경원은 그때 안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예. 네. 본인이 아니, 본인이 설득해서 안철수한테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네, 조건부 출마까지 하지 알았습니다.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어쨌든 명태균 증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네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1월 네. 4일 날 가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2021년 1월 크시겠어요. 4일 날 나경원이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나경원 네.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튕기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 예. 조작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예.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저는 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제 회사가 아닙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4월 30일 날 오 시장이 증인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예. 왜 안 됩니까? PT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제가 읽을게요. 이 내용에 보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낀다.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오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김영선하고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와서 보니까 김영선 저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오세훈에 대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네.
오세훈 얘기만 하세요. 오세훈 시장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기꾼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가 다 다 철원아 도와줬는데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1월 20일이야. 2021년. 오늘 기억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날이야. 울면서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송세포에서? 아니요. 그 정도로 시죠. 예. 그러면 일문만 쓰십시오. 네. 네, 8월 5일 날 이장우 대전시장 공천 관련해서 글 페북에 올리신 적 있죠? 네. 네. 이장우 시장이 이 글을 보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김 여사하고 일면식도 없고 증인의 의혹 제기는 헛소리라고 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요. 왜안 법적 지금 물어요,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예?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고발 한번 해보라고요. 누가. 그 이장우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 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기지석 권성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 조사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 조사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장우 아니 시장 정진석 씨와 관련된 권성동하고 얘기가 친구 아니에요? 네. 예, 누가 이장우 안 쳤어요? 시장이 이 헛소리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네. 코바나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해요. 들어올 아까 사람이 지금 다 정해져 말씀드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는 이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에 공천을 받았네요. 그죠? 예.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그 국민의힘에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예, 좀 시간을 멈춰주시고 한강복스 사장님 나오세요. 김선직 증인.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은성중공업의 두 척을 할 때는 척당 돈이 얼마였습니까? 32가 있습니다. 32억이었죠. 네. 근데 가덕중공업은 55억이가 되죠. 네. 23억이 오릅니다. 가덕중공업 실적도 없었던 업체인데 이렇게 척당 23억을 더 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가덕중공업은 간단히요. 간단히. 예. 가덕중공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현실이 다 똑같지만 특히 가덕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공장하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장비 이런 것들이 그것은 좀 가덕의 사정이지 어떻게 똑같은 배인데 23억을 더 준다는 게 시민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다음 은성 물량에 있어서도 후속 물량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서인데 처음 물량보다 12억 돈을 더 주죠. 44. 그 이유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가냐고요. 같은 배인데 어떻게 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속 물량 척당 12억을 더 주고 가덕에 대해서는 23억을 더 줍니까? 네, 의원님 되는 그거는 겁니까? 이제 그 최초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추정 됐어요. 물량이었고요. 그건 변명이 불구하고 그다음 은성과 후속 물량의 계약서를 보면은 19노트 이상을 보장하도록 돼 있고 17노트가 나오면은 1억 500만 원 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처형한 배는 17노트입니다. 보상금 받았어요? 지금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뭘 검토해요? 이거 시민들 돈 가지고 완전히 장난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본인들 돈이라면 같은 배를 가지고 12억씩 돈을 더 주고 23억씩 돈을 주냐 말입니까? 그리고 19노트 이거 나와야 되나 안 나와요? 17노트면 1억 500 주는 이 돈을 변상금을 아무것도 말이 됩니까? 그거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빨리 조치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가덕중공업 사장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덕중공업은 2024년 10월 2일 날 배 6척 인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2척만 1년이 거의 다 지난 9월에 인도를 했죠. 예. 그리고 나머지 4척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버스에서 다른 회사하고 좀 이중 계약을 해놓은 상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배를 2024년 10월 2일 날 인도했던 배를 1년 지나서 2척밖에 인도를 못하고 또 네 척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이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서울시에 타이트한 납품 일정 때문에 그랬던가요? 그게 아니고 초창기에 저희들 가덕중공업에 위탁했을 때 설계도 다 완성돼 있고 자재도 다 구매가 돼 있다. 그냥 그대로 바로 배 건조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3월 28일 계약입니다. 그런데 7월 말 정도 실제적으로 설계도 완성이 돼 있지 않고 자재도 준비 안 돼 있어서 그 자재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7월 말에 했습니다. 결국 4개월 동안 저희들은 인건비만 지급하고 회사 유지만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버스의 문제점은 첫째는 배의 안전성입니다.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항공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망으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배의 기술 설계이고 운항 안전이 필요해요. 운항 안전까지도 안전에 포함된 건데 그게 미숙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이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대중교통으로서는 경쟁성을 잃었어요. 더 나아가서 유람선의 역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세 번째는 재정 리스크입니다. 이걸 SH를 참여시키면서 안는 재정 리스크가 있고, 네 번째는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지만은 특정 업체에 대한 수주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하셨는데 이번에 꼭 이러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감사하겠고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요청했던 감사는 마무리가 돼서 별 의혹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행안위에서 요청하신 감사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돼서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뭐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하던 건데 추석 연휴 직전에 감사원에 다시 한번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에 자체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왜 후속 물량을 가진 은성업체에 다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1차 시간을 안 계약을 주셔서 위반했는데 다시 줬는지, 왜 인원수가 승선이 190에서 150으로 줄었는데 배값은 10이 더했는지, 배 크기는 똑같은데요. 위험한 좌석만, 의자만 155개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의혹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분들이 오해하세요. 아니, 질문만 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오늘 여러 가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밝히겠는데요. 한두 마디만 하면 오해가 풀리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199석짜리도 얼마고 155석짜리가 얼마다 말씀하시는데 배 크기는 똑같아요. 의자를 덜 갖다 놓은 겁니다. 너무 촘촘해 보여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명태균 증인, 그리고 조성명 증인, 그리고 양치승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명태균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명, 양치승 참고인께서는 이쪽으로 좀 보시죠. 제가 볼 수 있게끔. 예, 건너편으로. 예, 명태균 증인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서. 예. 두 분께서도 앞으로 좀 나와 계십시오. 예, 질의. 우선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증언에 의하면 명태균 증인으로부터 선거를 도움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선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선거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네, 받은 거 없으시고요. 받은 거 없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증인을 지칭해서 사기꾼 또는 정치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죠. 저에게 줬다고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12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는 저희에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희 선거 전략을 짜는데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전부 다 김종인, 지상욱 갖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시장님. 그 사기꾼 또는 정치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는 저희가 그런 봤는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명태균 증인께 네.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오세훈 시장께서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위증하셨네요. 예.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길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짧게, 페이스북에다가 이해를 예, 못해서 짧게 몇 가지만. 안철수하고 단일화부터 해서 예. 그 작전을 다 짜고 그게 지상욱하고 다 나오고요. 이분이 예. 여론조사와 관련 자기 받은 게 없다는데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가면서 오세훈 통화하고요. 문자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혜경하고 그 다음에 강혜경이하고 서명훈이하고 보내서 내가 빨리 그 해서 그 통계표 50만 원 주고 서명훈이한테 빨리 그거 해라. 그래서 서명훈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럼 알바라도 구해라. 오세훈 시장 기다리고 있다.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고맙네요. 제가 볼 때 질문 잘하셔서 위증했네요. 예. 명태균 증인 답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셨어요? 오세훈 시장을? 저는 제가 네. 정확하게 제가 구속되니까 예.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예. 내가 기억하고 입증해야 그게 진실인데 네. 내가 입증하고 네. 증인이 있는 게 네. 7개예요. 7개다. 네. 그것 말고도 더 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해봐야 예. 제가 입증 못하면 제가 네. 진술의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구속돼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증인을 세울 수 있고 예. 문자가 있고 예. 주고받은 게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예. 7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는 선거에 도와줬는데 사기꾼, 정치 사냥꾼 취급받으셔서 예. 매우 화나신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네. 자기 위치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세상에 나를 어떻게 고발을 해요. 배은방덕도 유분수지. 네, 그 금수마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뭘 사기를 쳤어요? 내가 이득 본 게 있어요? 예.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요. 증인 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양치승 참고인. 예, 반갑습니다. 네. 양치승 대표님, 그 노년 1주차장 건물에서 웰파킹 개발이라는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단 계약 당시에 이 건물이 기부 체납된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이나 운영기간 종료, 권리 소멸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 언제 알게 됐죠? 저는 23년 1월 27일 날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그래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저는 뭐 보증금 3억 5천, 그다음에 뭐 시설비 등등 해서 15억 정도 손을 봤고요. 사실은 영업 손실이 더 크게 났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그 빚을 갚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웰파킹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반환을 진행을 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네. 그것을 받지 못하게, 사실은 그 담당, 사표 쓴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무관이. 네. 그 주무관이,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해서 무혐의 처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 최근 이제 그 웰파킹인 경우는 그러면 웰파킹과의 소송이 끝나버린 거예요? 형사고소는 끝났고요. 민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부채납 거물이라는 게 20년이 만기가 되면 바로 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갱신이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웰파킹 대표는 이 20년 만기가 돼서 갱신과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증언을 담당 주무관이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 계약 당시에 이제 회사의 그 웰파킹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런 건 들은 적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강남구청으로부터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보상은 없고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만 당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발돼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입법적 미비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라면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청의 권리 구제를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네. 전혀 없었던 것. 네, 맞습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행정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부채나 민간 투자라는 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수많은 그 구조적 결함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자와 구청 공무원이 결탁을 하면 이런 신종 사기를 벌일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기부 체납이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많은 피해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잘 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의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알겠습니다. 피해자들도 많이 구제해 주십시오. 예, 구청장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예,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네. 그 증인께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정확한 보고는 22년 10월경에 그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이제 상황들을 그 당시에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민간 사업자에게 그 만료가 22년 11월 9일로 예. 그 비워달라 만료가 되고 관련 사실이 비워달라고 통보한 걸로 알았습니다. 양치승 임차인께서 월파킹에 네. 있던 임차인께서 관련 사실을 진정했을 거고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보고가 갔을 거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법과 원칙 이 지금 그 민간 그 기부 체납 제도는 만료가 되면은 행정 재산으로 기속됩니다. 네. 네, 네. 지금 임차인들에게도 사실은 그 민간 사업자가 모든 그 임차에 대한 민영사상을 책임지기로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관여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의원님 그건 나중에 저희도 그 복구 비용을 청구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법원을 통해서 그 재산 명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